평범한 직장인인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성격이 어두워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탓에 친구도 얼마 없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회식 자리나 외부 미팅 등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만 가면 이러한 못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런 제 고민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닌 당신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다. 그는 사람의 성격은 유전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단지 10살 전후로 자신의 생활 양식이 결정될 뿐이죠. 그 생활 양식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불편하다고 느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까닭은 그로 인해 올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꿈꾸죠.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대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걔 때문이야. 좀 더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몇 년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과거를 탓하거나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당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과거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무의식 속에 어떠한 감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원인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트라우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지금의 내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며 우리는 결코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에 심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겪었던 사건이나 경험 그리고 어린 시절의 환경 요소가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나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 굶는 것이 일쑤였고 성폭행까지 당하는 최악의 성장기를 거쳤죠. 원인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어릴 적 겪었던 끔찍한 일들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사는 그러한 어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겠다는 자신의 굳은 신념 아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스타가 되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인생을 살겠지. 윈프리의 사례는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 경우일 뿐이야.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스스로 특별해지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특별해지기를 거부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기 위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핑곗거리로 만들어 회피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원인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목적론을 주장합니다. 목적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사건들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각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만약 과거의 경험에 의해 지금의 내 모습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시간을 돌려 없애버리거나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 겪었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과거의 어떤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삶을 살아오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제 잘못된 행동의 이유를 찾을 때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해해보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유를 찾아 제 행동을 편하게 합리화해버리곤 했죠. 즉, 제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을 알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은 더 이상 저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오롯이 저 스스로에게 있으며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와 행동의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들러의 목적론에 대해 듣거나 공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변화할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갖고 행동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용기 있는 행동을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부정적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수용하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내 자신이 열등하고 뒤처진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가치를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보다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키는 오히려 남들이 나를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까만 피부는 하얀 피부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란 특성이 아닙니다. 어두운 피부색은 오히려 건강미를 돋보이게 하는 매력이 될 수 있죠. 진정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향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세요. 지금까지 북한람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